테슬라가 xAI에서 개발한 그록 AI를 차량 내 스마트 어시스턴트로 통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이 포착되었습니다. 테슬라에 장착될 그록은 음성 명령을 넘어 더 자연스럽고 복잡한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분석하는 화이트 해커 그린은 한국 시간 기준 6월 16일 테슬라 차량의 펌웨어 분석 결과 장차 추가될 그록 기능이 다양한 성격을 추가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인화할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게시글에 나온 성격 목록은 논쟁적, 어시스턴트, 음모론, 의사, 어린이 이야기, 어린이 퀴즈게임, 명상, 동기부여, 낭만적, 섹시, 이야기꾼, 테라피스트, 비정상적,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이 성격들은 그록이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응할 수 있는 모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언어 교육은 차량 내에서 언어 학습을 지원하며 이는 통근 중 언어 연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린이 이야기와 어린이 퀴즈 게임은 장거리 운전 중 어린이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테라피스트 모드는 운전 중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명상 모드는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능을 구현했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아이폰 시리 정도로 형식적인 기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록 추가에 꽤나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며 그록과 최근 뉴스에 대해 토론하거나 그록에게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며 놀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테라피스트 모드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고민을 그록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운전이라고 하는 단순 노동 행위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것은 그린의 게시글에 의하면 그록 탑재가 AMD 라이젠 칩 차량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린은 AMD 기반 차량용 펌웨어만 그록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라면서 해당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AMD 이전 인텔 MCU 차량을 타고 계신 분들은 그록 업데이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슬픈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가장 좋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솔직히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록 디퍼 서치로 인텔 MCU 차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전체 차량의 약 20에서 30%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은 비율이어서 테슬라가 MCU 업그레이드를 해주긴 할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FSD용 하드웨어 3을 그 윗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한 바 있었지만 그것 또한 완전 자율주행을 하드웨어 3에서 구현하지 못할 때라는 조건부 약속이었고 그리고 해당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MCU도 같이 해주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무언가 교체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한들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또 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구형 모델 3 오토 트렁크 업데이트도 제 기억에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최초로 시작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년은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공지능팀의 책임 엔지니어인 윤타 차이는 오늘 6월 16일 X에 사람들이 하드웨어 프로젝트 성공을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처럼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아이팟으로 6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6년을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구글의 평균 재직 기간만 따져보아도 1에서 2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초기 판매가 정체였던 걸 아십니까? 애플은 그 당시 아이팟 수익과 기존 계약으로 버텼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스타트업은 자금과 협상력이 부족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잡스의 마케팅만 따라하지 잡스가 감당한 고난의 인내는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들의 프로젝트는 등장과 동시에 잠깐 반짝하고 버려집니다. 하드웨어 생산과 백엔드 비용이 현금을 녹이면서 지속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반짝 떴을 때 회사를 팔거나 다음 프로젝트로 떠납니다. 구글 글래스, 증강현실, 3D TV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실패 프로젝트를 겪으며 결론 내렸습니다. 하드웨어를 대중에 내놓으려면 유리를 씹어먹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엔지니어라면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유리를 씹어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라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유리를 씹는 사람은
결국 일론 머스크일 것입니다. 현금을 소진시키는 고난의 시기는 테슬라가 유리를 씹는 과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 반짝했다가 회사를 팔고 떠나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테슬라에 대입해보면 몇몇 테슬라 킬러들 회사 이름이 떠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윤타 차이의 이 글에 중요한 것은 유리를 씹어먹는 것을 즐기면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유리를 많이 먹으려는 회사들조차 거의 매번 망합니다 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그가 글에 쓴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 도시 한 곳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 커뮤니티 일부에서 너무 작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FSD가 미국 전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텍사스 오스틴의 자율주행 차량 배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에 가보면 테슬라의 서비스 영역은 오스틴 광역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틴 광역권의 면적은 11,000제곱킬로미터이며 이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단순 크기로만 비교한다면 로보택시가 커버하는 오스틴 광역권의 끝에서 끝까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평택에서 파주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얼마나 큰 영역의 로보택시가 첫 출시하게 되는 건지 확 와닿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다른 도시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등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엄청난 크기로 느껴지는 오스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보택시 서비스 영역의 극히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웨이모의 오스틴 내 영역을 살펴보면 도시 중심지에만 집중되어 있어 영역 크기 차이가 꽤 나는 점 또한 흥미롭습니다. 유저 더 베리베리는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FSD 사이버캡을 대규모로 도로에 투입하면 웨이모는 빠르게 멸종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해커 그린이 밝힌 정보 중에는 모델 Y 6인승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재 휠 베이스 확장 버전 7인승 모델 Y 루머가 나오고 있고 해당 정보 또한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은 6인승을 언급했습니다. 7인승과 같이 확장 휠 베이스 기반에서 좌석 배치만 다른 6인승인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서 기타 소식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반가운 소식은 그린의 게시글에 의하면 해당 확장형 모델 Y는 중국 시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록 3.5의 출시 준비인 듯합니다. 그는 어제 XAI의 직원들이 찍은 사진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령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사진을 인용하며 XAI에서 그록 3.5를 훈련시키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록 3.5가 상당한 격차로 가장 똑똑한 AI가 될 것이란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곧 출시될 그록 3.5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